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노회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작년 폭우로 인한 재해 관련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행인지 아니면 회의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몇몇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거법규, 미준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날이 고도화, 전문화되어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구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심사를 거쳐 1년 살림살이의 점검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국장 정찬식입니다. 네, 민간위탁 관련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한 후 기획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간위탁 예산은 2021년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이 약 1,499억 원, 2022년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약 1,583억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739억 원으로 일반액의 총 예산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민간위탁 업무는 166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제외한 79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협약서를 검토한 바 복지생활국이 66건으로 83.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복지생활국 국장님이야 전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79개 협약서 내용 중 근거법규, 이용료 징수, 법인 전입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만 표기된 협약서가 강남 종합사회복지관 등 17건입니다. 금년 5월 19일 개정 전 동조례 제5조에 적용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은 위탁 근거 조항이 아님에도 우리구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근거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탁 근거 조항은 제34조 제5항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이 2019년 1월 15일 제5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금년 5월 19일 동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4년 4개월간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근거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는 하자가 있는 협약으로 보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근거 법규를 찾아봤는데 변경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그동안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 상황에서 2024년 5월 19일에 그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제를 개정한 사실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조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근거에 규정을 하였으나 동조례 제10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며 노년동 노년노인 종합복지관 역삼주간보호센터 등 두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근거 규정을 두었으나 동조례 제6조는 지도감독 조항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협약 근거가 잘못된 그 협약서는 무효가 아닌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행상가에 저희 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는데 전체 효력이 무효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무효 상황은 아니라는 답변을 일단 들었고요. 다만 이제 민간위탁 근거가 4조이나 10조로 잘못 명시됐거나 5조인데 6조로 잘못 명시된 거에서는 관련 협약서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무효까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로의 계약서인데 이 근거 조항이 법 조항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협약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각종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역삼 청소년 수련관 등 31개 시설에서 약 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이용료 사용 등을 징수할 시에는 구의 신고 또는 성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징수하여 협약서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우리 구에서 수립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협약서 예시한 12조 2항에는 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설에 대한 상호균형 등을 구에서 조정,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시설에서는 임의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 협약서에는 이용료 사용료 징수 시에 신고나 승인으로 이완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승인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구의 신고 또는 구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승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시설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은 복지생활국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단 그 부서에서도 이게 성인인지 신고인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성인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도 성인을 신청하지 않고 구에서도 성인 받아라고 통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은 뭐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규정에 맞게 제대로 좀 업무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법인 전입금 및 운영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관련입니다. 대부분 위탁기관은 약정서에 따라 법인 전입금을 납입하였으며 복지생활국 36개 위탁기관 중 34개 시설에서는 5억 6,400만 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푸드센터 등 5개 시설은 약정 금액보다 적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요. 지금 강남 푸드 지원센터는 그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안에 미납 법인 전입금을 저희가 그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만약 미납 시에는 재계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도 아직 혹시 나머지 4개 시설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상 법인 전입금 운영비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협약이 되었으면 시설에서도 정한 기일 내에 협약 납부를 가입을 하셔야지 되고 또한 부서에서도 챙겼어야지 하는데 방치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강남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하면 협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은 원본을 받아야 하고요. 보험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 전에 부실 운영 등으로 사업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챙기십니까? 이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담은 이제 국민들이 지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책임에 관련돼서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원본을 구에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챙기면서 그 이후에는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가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6월 12일 현재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우리 협약서대로 계약이 된 대로 업무 추진이 잘 되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본 시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구립 역삼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5개 자치구와 개별 협약을 맺어서 1대1로 분담금을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진로제업센터 설립에 관한 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 위탁의 운영 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 실적 같은 거는 운영 신가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 실적 평가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그 예산도 투입되는 거라서 성과 평가는 누가 해요? 성과 평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 평가 매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체험센터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보다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구에서 평가한 2022년도 성과 평가서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일부 위탁 기관은 동일 기관에서 20년 이상 장기 운영함에 따라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몇십 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일 기관의 장기 위탁 운영은 업무의 안정성과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 독점적 위탁 운영으로 경쟁력이 없다 보니 새로운 변화 시도에 둔감하고요. 민간 부분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저하되는 걸로 우려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관리자급의 인력의 장기 건속으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정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국장님, 20년 이상 이렇게 동일 시설에서 장기 위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호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위탁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위탁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장기 위탁은 가능하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프로그램 운영 부실, 회계관리 부적정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맞아요. 뭐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데 그 몇 회 이상이랑 제약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 관리자가 그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함에 인해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취지에 맞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에 28년 최장 28년 동안 위탁받은 시설이 있어요. 네, 그게 20년 이상 넘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개 시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다음은 결산 관련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6,529억 원입니다. 근본 결산 심사가 의회 의사 일정대로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은 3년간의 연동사항으로 편성보다는 의회가 심의해 준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요. 예산 결산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우리 구 사업으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이 2,707억 원, 세계 특별에게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추경 세입 예산 명세서를 보면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 약 2,067억 원, 특별에게 순세계 잉여금은 약 10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에게 약 640억 원, 특별에게 약 125억 원, 총 765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축안정 특별에게 22년도 순세계 잉여금 약 15억 원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고요. 건축안전 특별에게 순세계 잉여금은 2020 회계연도부터 누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순세계 잉여금 765억 원 세입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기금 미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추계 대비 초과 세입으로 약 한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모두 예산에 계산할 경우 세출 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추경과 본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건축 특별하게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가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편성도 안 됐는데 추경과 본 예산의 재원으로 확인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34조 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경 1차 추경에 왜 편성하지 않았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순세계 잉여금 이입만을 위한 2차 추경을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장님 보세요. 2021년 순세계 잉여금 874억 원도 2022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구정의 가장 기본인 예산 편성에 관련 법령 위반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만 봤어요. 2020년, 2019년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자, 이런 관련 법령 위반이 아마도 수년간 지속되지 않았나.
우리 구 행정 수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래 강남구 하면 중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소식 듣기로는 너림보 강남구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제발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보조기관 국장님 제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유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024년도 예산의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넣으시겠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신뢰도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들의 문제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자료에 의하면 어느 부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누락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임 예산안에는 2023년도 추경 1회 예산안 대신에 2022년도 추경 1회 예산안이 그대로 제출되었고요.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 질문과 다른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일 자료를 3회에 걸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행정 낭비는 물론 기관 간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서류들을 여과 없이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상급 관리자가 책임 있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은재입니다. 네. 본회의는 민간위탁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행정을 총괄하시는 총괄자로서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행정의 그 민간 위탁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게 1990년도 후반 국민의 정부 시대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때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고건시장에 계실 때 그 조례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본 조례,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행정 규칙으로서 민간 위탁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규정에 맞게, 관리 지침에 맞게 민간 위탁이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도 166개의 그 민간 위탁 사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규정에 맞게 협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또 처리 절차에 맞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구청장께는 제가 민간위탁 관련 정책 제안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민간위탁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시립사회복지 위탁관리 지침에 의하면 2024년도부터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연 2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강화된 거죠. 예. 따라서 그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 담당 간에 같이 민간위탁관리팀과 또 통합회계 감사제도 도입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팀은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위탁기관에 대해 통합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기준 약 1,739억 원의 구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서울시 조직 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초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구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 부부총장님? 예, 뭐 그 의원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강남구 민간 위탁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대해서 또 조직 강화, 그 다음에 그 민간 위탁 통합 회계 감사 제도를 지금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요번에 시스템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 보완을 하고, 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민간 위탁 처리 그 행정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 서초구에서도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비교 평가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 조직관리 담당 그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거의 거기는 다방면으로 거의 박사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면 척척척척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서울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도 직원들은 그런 역량을 좀 키워서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뭐 꼭 팀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구 형평에 맞게 이런 거 민간 위탁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신 거죠? 그 20여 년 전에 그 조직과에 그 제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민간 위탁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다 수용해서 이번 기회에 강남구 그 민간 위탁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개월간 민간위탁 협약서를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민간위탁 취지를 벗어난 사업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어떤 사업들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은 비대화를 억제하지 못했고 비용 절감과도 거리가 먼 민간위탁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국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남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국민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